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안녕하세요. 일단 소개부터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티처라고 하고 있는 유튜버를 하고 있죠. 유튜버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영어를 가르치는 그냥 영어 강사입니다. 그러니까 돈 받고 여러분들 영어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유튜브 강의를 찍게 된 이유는요. 제가 사실 어떤 돈을 받고 여러분들을 가르쳐 드리는 입장에서 어떤 사명감보다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에 어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적어 드리는 거예요. 사명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는 뭐 어떤 막 공교육의 실현을 한다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 유튜브를 보시면서 저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린 거고요. 뭐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돈을 받는 강사로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이 강의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막 꼬시기 위해서, 사실 그런 강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 진심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제 강의를, 방금 이 짧은 강의를 듣고도, 정말로 많은 점수 상승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전에 뭐, 댓글이나 읽어 넘겨주시면 정말 다 읽어봅니다. 다 읽어보고, 제가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피드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많은 피드백을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어쨌든, 뭐, 넘길게요. 쑥스럽네요. 자, 한번 해봅시다. 저는 사실은 영어는 언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런 의문이 좀 있어요. 언어가 과연, 그러니까 객관식이죠. 객관식으로 성립할 수 있을까? 사실 요거에 대한 좀 근본적인 어떤 궁금증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답을 드릴 건 언어는 객관식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언어가, 이게 언어라는 게 뭐 한국말일 수도 있고, 영어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언어일 수도 있어요. 이런 언어들이 만약에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면 이 과정에서 반드시 어떤 논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쵸? 출제에 대한 근거를 정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언어가 객관식이라는 조건을 단다면 그거는 논리학이지 절대로 언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언어를 물어보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조심하실 건 제발 영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님 영어를 공부하는데 영어 하지 말라고요? 좀 흔들렸나요? 영어 하는데 왜 영어 하지 말라 그래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 영어는 언어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물론 언어적인 어떤 감각도 부족한 것도 있겠죠. 근데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언어를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한국말 다 잘하시죠? 한국말을 다 잘할 정도가 되면 누구나 기본적인 언어적인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멍청한 공부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제발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제발 책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왜 책을 봐요? 애시당초 영어는 영어 아니니까 제발 여러분들 영어 공부 뭐 비문학 뭐 책 본다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제발 뭐 국어책 보시지 마시고요. 영어는 그냥 영어라고 보시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논리학이라고 봅시다. 아시겠죠? 오늘 이 강의에서 모든 문제들을 풀 수는 없어요. 오늘 지방직과 국가직을 할 건데, 제가 찍어보니까 긴 건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짧게 할 거니까 오늘 강의를 하는 것 중에 일부는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일단은 넘길게요. 나중에 조금 더 기회가 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어떤 묻고 답하는 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고요. 자, 지금부터 한번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자, 어, 이 오늘 할 거는 주장 제목 빈칸 요지예요. 근데 주장 제목 빈칸 요지를 뭐라 부르냐면 논설문이라 그럽니다. 논설문.
근데 논설문이 무엇이냐고 그러면 그냥 쉽게 말하면 설득이에요, 설득. 그러니까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글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에 대해서 모른다면, 야, 너 이것 좀 알고 있어.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혹은 내 의견을 관철시키거나 여러분들에게 인식시켜 주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장하는 글을 쓸 때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쓰게 될까요? 라고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제가 불러주는 상황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상황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자거나 남자거나 혹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내가 여자라면 남자친구에게, 내가 남자라면 여자친구에게 빼빼로 데이인 날 빼빼로를 받고 싶다라는 말을 설득을 하기 위해서 글을 쓸 거예요. 꼭 글을 쓰지 않더라도 말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말을 하건 글을 쓰건 어쨌든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를 설득시켜야 나한테 빼빼로를 주겠죠.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어떻게 할지 잠깐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영상을 잠깐 퍼즈나 스탑을 거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잠깐 해보세요. 이거는 인강이죠? 아니죠. 유튜브죠? 이거는 영상이니까 바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두 가지의 과정을 하게 될 겁니다. 크게 둘로 나눌게요. 첫 번째는 이런 식이 있어요. 빼빼로를 주면 내가 행복해져 라는 말을 할 때도 있어요. 행복이라든지.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빼빼로 데이는 원래 빼빼로 주는 날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은 요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쪽에 속할지 잘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은 요런 거일 것 같아요. 너가 나한테 빼빼로를 주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라고 말한 식이죠. 그래서 실제로 논설문에서는 두 가지의 전개 방식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행복하다는 것을 말하는 효용성. 그러니까 일종의 결과를 강조하는 거죠. 보이시죠? 네. 그래서 효용성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래에 있는 거는 두 번째는 당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마땅히 해야 돼라는 식이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 일제에게 싸우는 거, 이게 뭐 어떤 결과를 따져서 하는 일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보통 도덕적인 일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혹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매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첫 번째는, 음, 일단 앞서 말씀드린 도덕 같은 것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는 기술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이 써줘도 이해를 못해요. 그쵸? 여러분들이 써줘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뭔가 결과에 대한 시각보다는 이렇게 그냥 했으면 좋겠다. 야, 너 이것 좀 해. 이런 식으로 그냥 막연한 주장을 해요.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 만약에 글을 이해한다면 뭐가 더 쉬울까요? 바로 결과가 위에 있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저는 남자니까 제 여자친구가 그렇게 했다면 저는 그런 감정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빼빼로 데이는 원래 빼빼로를 주는 날이야 이렇게 말하면 저도 굉장히 당황했던 적이 많습니다.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빼빼로는 왜 빼빼로 데이인 날 빼빼로를 왜 줘야 돼? 이런 약간 철학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갑자기 철학적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식에 속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요. 뭐 생각하는 건 의미는 없지만 크게 두 가지의 어떤 말하기 방식 혹은 설득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두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논설문의 두 가지 방식인 그 중에서 첫 번째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결과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위에 효용성이거든요. 이게 이제 결과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쵸? 그리고 요거는 당이라는 표현이고요. 첫 번째인 결과가 있었어요. 자, 결과를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결과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뭐가 있다는 말이냐면 원인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어야 결과라는 게 있겠죠. 그렇죠?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원인이 있어야 당연히 결과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쵸? 원인이 있고 나서 결과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요걸 발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가 부사절은 쓰레기라는 생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수업하는 이 수업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사절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의 원인과 결과로 나뉘는 아주 좋은 단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부사절에 if, so, when 같은 것들이 있어요. if, so, when은 왜 원인과 결과냐면 이런 것들이 부사절이 뭐라냐면 쉽게 말하면 그 상황에 대한 부대 설명을 해줘요. 부대 설명. 예를 들면 아까 빼빼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너가 빼빼로 준다면 내 기분이 좋아질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합시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말했다고 너가 내 기분이 좋아질 거야. 이렇게요. 너가 빼빼로를 준다면 내 기분이 좋아질 거야. 라고 한다면 이 부사절을 빼놓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요 내 기분이 좋아질 거야를 보고 여러분도 어떤 생각하나요? 아무 생각 안 드는 게 정상이에요. 아시겠죠? 내 기분이 좋아질 게 뭐가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물론 기분이 좋아지면 좋겠죠. 네, 나도 좋은데 그래서 상대방이 말이 뭐냐는 거예요. 상대방의 진짜 주장은 어디에 있죠? 사실 부사절에 있어요. 네가 빼빼로를 준다면이라는 것이 정말 상대방이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에게? 저에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된 습관 하나가 부사절을 생략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분명하게 말씀드릴 건 정말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래서 if, so, when이라는 것이 대표적 부사절이고요. 사실 이거를 포함해서 사실 부사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사구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들어가면 거의 원인과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사구나 부사절이 들어간 순간 기본적으로 원인과 결과에 대한 관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만 생각해 보셔야 될 건 이런 것들이 있다고 무조건 물론 원인과 결과입니다만 간혹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주의하셔야 될 건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매끄럽지 않은 경우 외에도 이 결과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런 경우. 예를 들면 너가 레고를 조립하면 너는 탱크를 얻게 될 거야 라는 거에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어떤 사실관계와 관련된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예외사항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사절이나 부사구가 들어가면 그냥 해석을 열심히 해보세요. 아시겠죠? 충분히 해석해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그러면 부사구나 부사절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일단은 원인과 결과가 나뉘니까 결과를 보고 나서 뭐를 판단하냐면 이게 긍정일지 부정일지를 꼭 보이시나요? 죄송합니다. 결과가 긍정일지 부정일지를 꼭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 요 간단한 관계를 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2019년 국가직과 지방직 문제를 적용한다고 해봤죠.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13번 문제입니다. 보이시나요? 13번. 요 13번 문제를 한번 지금 풀어보셔도 괜찮고요. 안 풀어보셨다면 지금 집에 가셔서 아니 문제를 피시든 해서 꼭 한번 풀어보시고 다시 왔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풀어보셨죠? 제가 다 풀어봤다는 전제를 혹은 여러분들을 믿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조금 윗부분이 잘렸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13번 주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무엇이다? 결과에 대한 시각이다. 결과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찾는다? 부사구나 부사절을 찾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부사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있죠. 이 첫 줄도 사실 부사구가 나와요. 여기 또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부분을 해석을 잘 해보세요. 근데 두 사람이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게 좋은 결과인가요? 나쁜 결과인가요?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패스입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부사구 부사절 없죠?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는 제가 앞부분에서 전달해 드린 내용은 아니긴 합니다만,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with the simpler name 보이시나요? 여기 simpler name 여기 보이시죠? 이 simpler name이라는 거가 지금 부사구로서 앞부분을 수식하고 있죠? 아, 그러면 이 person이라는 거가 지금 자연스럽게 해석해서 넘어가지 말고, 자, with부터 name까지가 뭐다? 원인이다. 그리고 더 person부터 나머지 부분인 여기 네모친 부분이 있죠? 여기가 무엇이다? 결과다. 아, 그러면 우리가 결과를 한번 해석해 봐야 되겠죠.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집에 가셔서요. Will rise up the legal hierarchy 이렇게 나오는데, legal hierarchy가 무엇이냐면 직장 내에서의 계급입니다. 직장의 계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직장의 계급인데요. 직장의 계급을 더 빨리 올린대요. 이거 일단은 판단하셔야죠. 결과인데 어떤 결과? 긍정적 결과. 아, 그러면은 무엇을 봐야 된다? 원인을 봐야 된다.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너가 빼빼로를 준다면 내 기분이 좋아질 거야. 에서 중요한 건 너가 빼빼로를 준다면 이라는 원인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결과를 찾으면 원인으로 돌아갑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 보통 부사구나 부사절에 있다. 이게 아주 간단한 어떤 해결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simpler name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문장이 진짜 의미하고 있는 바는 한 남자가 요거랑 같이 있었더니 어떻게 됐다? 직장 내에서 계급을 더 빨리 올렸더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원인은 simpler name, 결과는 더 빠른 승진. 그쵸? 그러면 주장은 뭔 것 같아요? 이름을 간단하게 짓자라는 겁니다. 이게 야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근거라는 거를 야매로 찾는 게 아닙니다. 첫 문장 끝 문장을 본다거나 이런 얄팍한 기술을 저는 사실 문제풀이에서 근거라고 보지 않아요. however 뒤를 봐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근거라고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웬만하면 정확하게, 그리고 논설문의 어떤 글의 특징상에 입각한 정말 구조적인 독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원인은 무엇이다? 심플러 네임이다. 결과는 무엇이다? 직장 내에서의 계급 상승이다. 더 빨리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장은 뭐예요? 심플러 네임 하자. 혹은 이름을 더 간단하게 짓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선지를 볼 때 이름을 간단히 짓자. 여기에 가장 가까운 게 몇 번이죠? 3번입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서 시간 단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런 문장들을 여러분이 끝까지 읽는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손해를 많이 본 겁니다. 아시겠죠? 언어가 객관식으로 출제된 시험들이 몇 개 있어요. 수능의 국어, 그 다음에 로스쿨에도 언어 영역이 따로 있거든요. 로스쿨도 있고요. 영어도 있죠. 대표적으로 공무원 영어, 공무원 국어도 있죠. 공무원 국어의 비문학 독해, 혹은 영어의 이런 주장하는 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논리적으로 읽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시간 관리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필패입니다. 필패. 아시겠죠? 주장 제목 빈칸 요지는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적으세요. 첫 번째는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15초에서 90초까지 줄여야 돼요. 요 정도 안에는 풀어야 돼요. 요 정도요. 선생님,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아닙니다. 훈련하면 다 됩니다. 다 읽지 않고 분명히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시간을 아껴야 일치불일치를 풀 수 있어요. 일치불일치를 풀어야 여러분들 독해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을 어떤 환상에서 깨세요. 아시겠나요? 천천히 해보시고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풀이법입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하셔도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잠깐 홍보하자면 어, 이번 주 토요일부터 서울에서 노량진에서 수업을 엽니다. 잠깐 홍보였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자, 홍보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강의 안 듣고도
충분히 성적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민망하네요, 되게. 네, 어쨌든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예요. 아까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뭐라 했어요? 결과. 두 번째는 당위. 당위. 요게 당위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첫 번째 결과에 대한 시각이 설명하는 방식에선 가장 합리적이고 어찌 보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결과에 대한 시각은 이게 난이도보다는 요즘에서는 잘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예, 요즘 출제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물론 결과에 대한 시각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결과에 대한 시각과 단어에 대한 시각이 아니, 당위에 대한 시각이 한 반대 반,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결과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기 편한 게 이제 일종의 결과에 대한 시각이에요.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이 당위에 대한 시각이 좀 문제입니다. 꼭 별표 치시고 이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물론 결과에 대한 시각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결과에 대한 시각은 이해는 갑니다. 근데 당위에 대한 시각은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여자친구가 혹은 남자친구가 빼빼로 데인 날 빼빼로를 달라고 하는데 빼빼로를 달라는 이유가 빼빼로 데인 날은 원래 빼빼로를 주는 날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 힘이 쭉 빠집니다. 쭉 빠져요. 그렇지 않나요? 실화는 아닙니다. 네. 네. 이 어떤 실화에 입각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말로 힘이 빠집니다. 네. 힘이 빠지거든요. 당위는 봐봐요. 힘은 빠져요. 왜냐면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어, 이 여자친구는 그냥 싸우면 말면 돼요. 얼굴 안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음날에 미안했다고 사과하고, 또 재밌게 놀러 가면 되잖아요. 근데 출제자는 여러분들이 배척하는 순간, 여러분들 그 지옥 같은 생활이 몇 개월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출제자는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출제자는 여러분들의 여자친구가 아닙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말을 최대한 받아들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친구 있으신 분들, 저가 남자니까 그냥 여자친구 말할게요. 여자친구 있으신 분들은 여자친구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물론 남자친구가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자친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를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그냥 걔도 그렇구나. 아, 그래, 너는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쵸? 되게 답답한 설명이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당위는 그냥 외우세요. 외우세요. 몇 가지 적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종의 단어예요, 단어. 두 번째는, 그 다음에 형용사입니다. 세 번째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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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단어, 여기다가는 이렇게 두 가지를 적어야 되겠네요. 동사, 여기는 명사. 그 다음에, 조동사. 요거는 should, have to, must.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당위는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종의 문제에 대한 틀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형용사예요. 형용사. 형용사인데, 지방직, 국가직에서 정말 너나 할 거 없이 그냥 나오고 있습니다. 형용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무 형용사나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결과 때도 그랬잖아요. 부사구나 부사절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원인과 결과다. 그래서 우리가 따져야 될 건 결과를 보고 나서 그 결과가 좋으면 원인을 보는 거예요. 혹은 그 결과가 나쁘면 원인을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결과가 좋다면 원인을 하면 되겠고요. 그 결과가 좋지 않다면 원인을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주장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형용사 중에 좋다, 나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좋다, 나쁘다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 쇠로 된,
이 단어가 좋은 뜻인가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쇠로돼, 구부러진 이런 것들 좋은 단어인가요? 알 수 없어요. 네, 제 답은 알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좋다와 나쁘다라는 건 옳다와 그르다의 영역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necessary 말고 essential부터 할까요? 이게 필수적인이라는 단어이죠. 그 다음에 good, right, 그 다음에 wrong. 보이시나요? 네. wrong. 뭐 아니면은 bad? 아니면은 proper?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proper. 이것도 적절한이란 뜻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다양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집중을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합시다. 이런 형용사나 그리고 요 단어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동사 중에서 거의 하나만 집중하시면 돼요. matter 같은 거 꼭 중요할 수 있어요. 이거 외에도 몇 개 더 있지만 나머지는 여기 설명해서 드리지 않을게요. matter 같은 단어들 이것도 뭐냐면 중요하다는 뜻이죠. 명사로는 이것도 성공과 실패의 개념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 명사가 나오면 꼭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당위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수식 대상을 그 다음에 지시 대상을 찾는 겁니다. 요 두 가지를 찾으시면 돼요.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제 설명이 어렵다기보다는 감이 잘 안 오죠. 자, 한번 해볼게요. 바로. 이번에는 지방직부터 한번 풀어볼 겁니다. 네, 지방직부터요. 자,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발 문제 좀 풀고 오세요. 풀고 오세요. 아시겠죠? 자, 이 문제 꼭 풀고 오세요. 제발 아시겠죠? 저 이거 해석 안 할 거거든요. 꼭 풀고 오세요. 자, 여기서 아랫부분 쭉 읽어봐도 사실 9번에 대한 해답은 명확하게 찾기가 힘듭니다. 자, 그냥 하나만 집중하면 돼요. 요 드라마틱 있죠? 드라마틱. 보이시죠? 드라마틱. 요 드라마틱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극적이고 굉장히 어떤 뜻이요? 긍정적인 단어예요. 좋다라는 의미의 환상적인 이런 뜻으로도 쓰이죠. 그래서 이 드라마틱이라는 단어가 일종의 형용사고 이게 무엇이라는 판단을 했으니까 긍정적이다라는 판단을 했으니까 요거에 뭘 찾아라? 수식이나 지시 대상을 찾아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수식하고 있죠? 그럼 수식 대상 찾아봅시다. 형용사는 뭘 꾸미죠? 바로 뒤에 명사를 꾸미죠. 아, 트랜스포메이션을 꾸며주는구나.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지금부터 필자 입장에서 드라마틱한 건 트랜스포메이션이구나. 트랜스포메이션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필자 입장에서 드라마틱한 게 무엇이다? 트랜스포메이션이다. 트랜스포메이션 이게 뭐죠? 변형이라는 뜻이에요. 변형. 자, 변형에 가장 가까운 게 몇 번이죠? 몇 번이죠? 2번이거든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improvisation이 뭐예요?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즉흥성이라는 건데 일종의 즉흥 연주 혹은 즉흥성이라는 거는 그 상황에 맞춰서 가는 것이죠. 뭐 이렇게 보셔도 괜찮고요. 즉흥성 이 정도의 단어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답은 2번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해석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제발 해석해 오세요. 꼭 보세요. 꼭.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요거 19번 할 겁니다. 제발 보세요. 문제 풀고 오세요. 제가 알려드린 단어들을 꼭 집중해 보세요. 자, 푸셨죠? 빈칸에는 다 푸셨죠? 네. 빈칸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빈칸은 조금 문제풀이 방식이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 빈칸에는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은 주장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이 주장 들어갈 때, 그냥 19번에 대해서만 설명해 볼게요. 주장에 들어갈 때, 주장이 예를 들면은, 야, 나가서 놀아라. 나가서 놀아. 이거를 주장했다고 칩시다. 요거와 똑같은 말이 뭐냐면 집에 있지 마예요. 그쵸? 이렇게 부정형처럼 쓸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거 표현들에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빈칸은 여러 가지 표현들 부정으로 주장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시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19번은 어떤 문제 유형 같은 면에서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보이시나요? 제가 이 화면을 제대로 못 봐요. 이 화면을 보면 그림자가 지거든요. 영상에 그림자가 지면
조금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조금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그냥 봅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프로퍼란 단어예요. 프로퍼. 보이시죠? 프로퍼란 단어가 뭐예요? 뭘 꾸며주고 있어요? 요걸 꾸며주고 있죠. 자, 그럼 언어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언어의 지시 대상이 주격 보호로 나와주고 있죠. 주격 보호 뒤는 주어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요 랭귀지가 지금 지시하고 있어요. 그럼 프로포의 첫 번째 뭘 찾는다? 수식. 그러면 두 번째는 언어의 지시 대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의 과정을 다 써야 되는 거죠. 자, 랭귀지가 뭐래요? 더블 레이어드래요. 주장 뭐예요? 더블 레이어드예요. 자, 앞부분에서 더블 레이어드 하지 말자. 혹은 아니죠. 미쳤네요. 더블 레이어드 하자에 가장 가까운 거를 골라보세요. 그게 이제 1번입니다. 더블 레이어드가 아닌 거를 하지 말자라고 해도 괜찮겠죠? often, little, value. 여기서 little은 없다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부정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이에요. 이거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게 두 가지 표현이 똑같은 말이에요. 나가서 놀아랑 집에 있지 마. 이게 두 가지가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더블 레이어 하자라는 거를 다른 말로 그냥 바꿔놓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1번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단어에 대한 시각은 우리가 일부러 봐줘야 돼요. 여기 부분은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사실.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이 정도의 확신을 가지려면 연습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더블 레이어드 어쨌든 하라는 거 일단은 그 정도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번이죠? 20번. 20번도 막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빼빼로 데이인 날 빼빼로를 줘라. 그러니까 빼빼로 데이는 원래 빼빼로 준 날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 힘 빠지죠. 지금 이게 굉장히 힘 빠지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설명하기 정말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굉장히 도덕적인 문제들 이런 거를 표현할 때 보통 이렇게 당위성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이게 왜 좋은지에 대한 설명보다는 이걸 그냥 해라는 내용만 계속 나열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해설지를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봐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20번 봅시다. 20번. 가장 중요한 건 요거예요. 꼴이라는 단어가 여기 보이시나요? 자, 꼴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요 꼴이라는 단어가 목표예요. 목표라는 단어가 여기 문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명사로서 좋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집중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선생님, 명사로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느낌 잘 안 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있을 거예요. 원래 이거는 조금 해석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장이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안 된다면 꼭